안녕하세요, 꾸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꾼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과 이제 지인분들이 저희 캠핑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달라고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행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이제 캠핑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와 내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1년간 캠핑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단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전적으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분들은 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캠핑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캠핑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민물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텐트부터 루프탑 텐트까지 많이 사용을 다 해봤고요. 지금은 와이프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낚시를 그렇게 즐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낚시는 다니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사륜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캠핑카를 고르기 시작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운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만 킬로 채 안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한 2만 3천 킬로 정도 탔네요. 캠핑카 치고는 많이 운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일리카로 쓰고 있는 차가 오래돼 가지고 소음이 다소 큰 디젤이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이 차를 운행할 때 그렇게 이제 불편하다는 느낌을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구매할 때 이 캠핑카에는 이제 여기 원래 옵션 사원에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없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자동으로 이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덜 피곤할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구매 당시에 없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체는 블랙박스인데 사고 발생 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도구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화면이 너무 크니까 야간 운전 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야간에는 운전 시 그 블랙박스 모니터를 끄고 운전을 합니다. 야간에 운전 시 블랙박스 모니터 불빛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개 이제 카메라 피드와 화면에 밝은 빛은 주의를 산만하게 해가지고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에는 모니터를 이렇게 끄고 운전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끼어들게 할 때는 후방만 보이게 하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끼어들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운행할 때는 이렇게 모니터를 끕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모니터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륜 기어고요. 그 외에는 다른 차량과 이제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연비는 7km에서 한 9km 정도 나옵니다. 어제 금요일이라 그런지 좀 많이 막혀서 그런지 이제 어제는 한 7.2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히지 않고 고속도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은 9km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이 수납장인데요. 제주도 한 달 살이를 위해서 옷가지 등을 넣어서 보관하기에는 딱이더라고요. 잘 활용했는데 장박이 아닐 때는 그렇게 활용도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하부 보강을 했음에도 이제 100km로도 달려봤는데 100km로 달릴 때 살짝 롤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속도를 한 90 정도로 맞추고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캠핑카는 하부 보강을 많이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롤링은 감안하셔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카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보면은 위쪽에 여기가 이제 벙커 부분인데요.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한 구조가 이제 눈에 띕니다. 공기 역학적인 형상은 보기에도 이제 좋을 뿐만 아니라 연비에도 도움이 되어 장거리 여행에 이제 되게 장점이 됩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제 수납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뒷좌석 그걸 이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뒷좌석하고 수납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너 명이 여행 갈 때는 의자를 이제 원위치 하고 그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1년 동안 한 딱 2번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그 깔판을 만들어줘서 그 의자에 상처 안 내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게 재단해 주었습니다. 캠핑 장비, 도구, 의자, 테이블 이런 건 이제 보관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여기는 한자 충전이고요. 여기는 그 배터리 배기구고요. 외관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캠핑카에서 이제 생활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수 주입구고요. 청수 주입구, 청수 용량은 이제 150리터입니다. 와이프랑 알뜰하게 쓰면 한 5일 정도 이렇게 씁니다. 하수 용량은 80리터고요. 여기는 청수 주입할 때 워터펌프를 작동할 수 있는 시거잭입니다. 여기는 웰로주 있고, 여기는 요소수주 있고, 요거는 SOG 시스템인데 화장실에 있으신 분은 이제 필수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 잘 사용하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변 냄새보다는 약품 냄새가 살짝 날 수밖에 없는데 이 SOG 시스템이 많이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작아서 이 틀렛박스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달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장단점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이 틀렛박스는 구조 변경 내용에서 이제 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받을 때 떼어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장점은 지저분한 것들 대충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구조 변경 하실 때 이제 사양을 넣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내부 한번 볼까요? 워터리랑 그 하수 탱크 물 버릴 때 쓰는 거 아주 지저분한 거 장화부터 해가지고 때려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매를 할 때 하부 코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 외막하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을 높이려면 하부 코팅 필수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아웃트리거가 있잖아요. 밑에 이제 아웃트리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이 움직일 때 살짝 꿀렁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그냥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부 보강도 되어 있고 타이어들이 이제 광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닝입니다. 틀레 어닝입니다. 원래 이제 이것도 수동이었었는데 구매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캠핑 스타일과는 그렇게 잘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닝도 2번인가 3번 밖에 안 펼쳤습니다. 이 어닝은 대부분 캠퍼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를 잘 이용 못한 거죠.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틀리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메뉴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있는데요. 태양광 3박짜리 하나, 100짜리 2개에서 총 500W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저하고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에어컨 틀고 인덕션 돌리고 하면 이제 낮은 것은 아닌지 걱정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것도 딱 맞더라고요. 인산철 배터리가 1200인데 전기를 많이 사용해도 70% 정도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을 때 며칠 지나면 100% 완충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인덕션보다는 브루스타를 많이 선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 사용하는 계절에는 저는 이제 저 더운 동네보다는 고도가 높은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실 에어컨을 많이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사용량만큼은 순전히 저만의 이제 캠핑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전기 용량 가지고 이제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이제 캠핑 스타일을 고려해서 전기 용량을 잡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캠핑카 외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능성과 편안함 모두 이제 스스로의 캠핑 스타일에 따라 장단점이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죠? 1년 만에 이제 저희 캠핑카 내부로 이제 초대한 것 같네요. 오신 것 환영합니다. 내부 한번 둘러보면서 외부 생활에서 어떤 편리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아늑하지는 않지만 아주 되게 실용적으로 디자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공간으로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다 보니 뭐 한 성인 3명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필요한 경우 이 추가 잠자리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편리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은 조절 가능한데 이것 또한 저는 이제 딱 한 번 침대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내렸거든요. 언제나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테이블이 작아서 이렇게 확장, 이게 이제 저기 그 키보드 판인데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쪽 그 침실 쪽으로 움직일 때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테이블이 이제 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작아도 이제 적당히 갖출 건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전자레인지 있고요. 300리터의 냉장고가 있습니다. 신선한 걸 먹기 위해서는 자주자주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사서 먹고 소비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볼륨이 이렇게 너무 클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뭐 인덕션과 그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를 한 7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를 위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좁아서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둘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쪽에 여기 수납장과 꽉 찼어요.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씁니다. 밑에도 이제 수납장이 있어요. 밑에 수납장이 이제 수납장이 있긴 한데 그 모든 주방용품을 넉넉하게 이제 보관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싱크대 깊이가 뭐 이 정도 저기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설거지하고 하는데 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서 제이모빌 자체 개발 제품인 에어컨이 이렇게 맥스쿨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실외기가 있는 가정용을 많이 장착하시는데 가성비와 안전성 면에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샤워실과 화장실 같이 이제 공간을 쓰는 습식 욕조지만은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를 배출할 수 있는 여기 이제 환기팬이 있고요. 그 세면도구와 수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세면기가 있는데 솔직히 세면기 사용 안 합니다. 컴팩트하지만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여행 중에 깨끗하고 상쾌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송풍구로서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그 여기 배수구 구멍이 한 군데라는 점입니다.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는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이제 캠핑카가 항상 이게 평평한 곳에 이제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 개가 더 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죠. 제 생각엔 기술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요. 보신다면은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캠핑카를 구매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퀸 사이즈 이 침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위에 두께가 한 7cm 정도 돼요. 7cm짜리 라텍스를 위에 깔았습니다. 잠만큼은 이제 집에서와 똑같이 이제 자고 싶어가지고 이 차를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여기 저 위에 이제 스카이 창도 있고요. 침대 옆에는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가지고 모기장과 블라인드로 이렇게 있어갖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컨트롤러입니다. 온수 보일러, 바닥 난방, 워터펌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닥 난방을 또 왜 하냐고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겨울에 이제 캠핑카 끌고 나가 보시면 왜 바닥 난방이 필요한지 알죠. 아주 최고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 난방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1년 전에 구매한 것이라서 뭐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비싸지만 이제 안전성이 평가가 끝난 제품을 구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TV인데요. 보려면 핸드폰으로 이제 미러링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또 놀러와서 TV를 보는 걸 또 싫어합니다.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성 안테나 같은 것은 달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딱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번 틀었습니다. 그리고 쌀 등 뭐 간식, 쌀이나 간식거리를 보관할 수 있는지 수납장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습니다. 수납장에는 뭐 이렇게 쌀과 뭐 간식, 그 다음에 여기 뭐 잡다한 뭐 스피커하고 뭐 청소기 뭐 커피 분쇄기부터 해갖고 이렇게 잡다한 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전기 용량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이제 겸손해져야 됩니다. 너무 밑에 있죠? 이 부분 최근에 나온 캠핑카는 이미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캠핑카의 컨셉은 실용입니다. 와이프는 이제 감성을 잡고 이야기하는데 이쁘다고 계속 사들이다 보면 여기도 이제 개미지옥이 있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덕지덕지 캠핑카에 붙이지 않는 것이 저희 처음 생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거나 자신의 이제 캠핑카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아래 이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른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